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은 목사입니다. 이재명의 피습 사건이 의혹 덩어리에서 이게 흉기냐 아니면 나무젓가락이냐, 자 이런 기사 이런 것까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갈라치기가 되고 이런 테러까지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이 믿을 수 없는 이 불신이 또 크다. 특히 이재명에 있어서는 이게 과거에 자신이 많은 이런 범죄 사건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누가 이게 정치 이런 일들로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 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도 많은 의문을 이제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번에 이 부산대학교가 병원에서도 예상 센터로서는 한국 최고의 수준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수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진 것, 그리고 거기서도 브리핑을 잘 하지를 않는 것. 자, 이 또 용의자가 말이죠, 민주당원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당의 대표를 이렇게 저격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리포터 대사가 옛날에 그런 자상을 당한, 테러 당한 일을 볼 때 똑같이 본능적으로 사람이 딱 쓰러지지 않고 얼른 이렇게 자신의 부위를, 상처 부위를 먼저 끌어안는 것이 똑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바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큰 상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쓰러졌다. 조금 미는 것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주먹으로 미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피습의 추측,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나무젓가락이라고 하는 의문이, 이게 정말 합리적인 의문들만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을 봐도 이 오른손에 분명히 이것은 왼손에 잡고 있는 것과 오른손에 잡고 있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나무젓가락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 범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종이와 젓가락처럼, 이거 왼손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과거의 부상의 정도가 경상에 그친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언론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부상의 정도가 경상에 그친 건데, 개한 A씨는 사건 당시 이 대표의 목을 향해 팔을 강하게 휘두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심지어 손을 바로 떼지 않고 이 대표가 쓰러질 때까지 목을 수초간 눌렀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만일 A씨의 손에 날카로운 물체가 들려 있었다면 이 대표는 그 자리에서 숨을 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행 당시에 이게 교환이 가지고 있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 칼을 들고 있었던 건 왼손이고, 또 범행은 오른손으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오른손으로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찔렀고, 왼손에 있던 칼은 그냥 쥐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정말 이 대표를 이렇게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면 왼손에 있던 그것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경찰이 또 이 대표가 1cm 정도 크기의 열상을 당하고 이 중상이 아닌 경상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영상을 본 이 네티즌들은 다행이다 하고 입을 모으면서도 저 정도로 강하게 찔렸는데 경상이라는 것이 이상하다. 자, 이것입니다.
이래서 한 그 강진구의 그 한 의원은, 한 내과 의사는 정말 칼이었다면 1cm 정도의 경상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요. 요게 이제 경정맥 손상이라고 하는데, 경정맥 손상은 뭐 다량 출혈이 없다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혈관 살고 사고 직후 사람들이 휴지로 압박하고 있는데도 출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이 자극이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상 또는 절상이 아니라 열상이라는 점도 이게 이제 자상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상처를 자상이라고 그러고, 절상은 이제 베인 상처를 말하는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열상이다. 뭐 이제 얼마만 좀 치료하면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재명은 왜 이렇게 그 특별히 이런 그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느냐. 과거에 형님을 그 입원을 시킬 때도 그것이 이렇게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용도 변경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정교사 했던 거, 요것도 지금 이제 그 이 법의 이제 재판에 걸려 있죠. 검사 사칭한 거요. 그리고 이 법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많은 그 거짓으로 온갖 이재명의 그 지금 걸려 있는 4개, 5개의 이 법적인 문제, 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조폭이며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이 모든 범죄 수사학에 있어서 가장 이익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의 범인이다. 자, 이런 그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재명은 지금 이제 방탄국회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이렇게 지금 신당을 차리는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 이것을 지연시키고 무마시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가장 거기에 혜택이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가 이 불신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또 너무도 이 분열 양극화가 심화되어진 것은 이 앞전 정부에도 상당한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혹 덩어린 이게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이런 그 정치 사회가 정말 새로운 통합으로 또한 회복되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